이게 저희가 이번에 교육하면서 간식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으실지 어떨지 몰라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강의하는 내내 이렇게 과자 드시고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딱 먹을 때 먹고 저기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가면서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소음 관련 사항입니다. 보통은 이제 법규 자체는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소음만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진동을 그렇게 지자체에 나와서 측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동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많이 없고요. 저희 기껏해야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알파 진동 측정기 뭐 그 정도인데 사실 말해서 그 진동 제대로 측정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걸 가지고 저희가 피해를 입증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동 관련 부분은 이제 건축물 사전조사 해가지고 크랙게이지 붙여놓고 그런 관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진동을 제외한 소음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제 소음 민원 플로우부터 해가지고 점검 기준까지 전 시간과 유사한 사례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소음 민원 플로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플로우가 있고 절차가 있고 이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흐름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이 내용을 좀 넣어놨고요. 사실 현장에서 그냥 공무원 취재하고 확인서 쓰세요 이런 개념 이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집 시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와서 측정해 주세요. 그러면 지자체에는 민원지에 가서 측정을 합니다. 신고한 주민이 살고 있는 집 내지는 장사하고 있는 가게에 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측정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나와서 진짜 현장 옆에서 측정할 수도 있겠죠. 외부 건물 앞에 가가지고 자기들 측정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부지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재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민원제가 소음을 측정을 하고 나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저희 이제 흔히 65dB 하지만은 법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한 기준을 저희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 민원인지에 가서 민원인이 보는 앞에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고 초과됐네 그러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장비 줄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경소음을 측정하게 됩니다. 배경소음이라면 저희가 장비가 안 돌아갈 때 저희의 소음원이 없을 때 나는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두 가지 측정한 값과 배경소음 측정한 값을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보정을 진행을 합니다. 보정소음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 마지막 최종 보정까지 한 값이 저희 기준에 넘었냐 안 넘었냐를 확인을 하고 확인서 작성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초과 안 됐네요 하고 다시 알려주죠. 보여주면서 그러면 여기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부르죠. 나올 때까지 이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런 플로우로 흘러간다 라는 개념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찾아보자 보면 측정 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의 일상 가동 상태로 민원지에서 측정한 값을 얘기합니다. 5분 동안 등가 소음도. 그리고 배경 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을 중지한 상태에서의 소음도. 보정 소음도는 측정 소음이 배경 소음의 영향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제거하는 보정 수치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상 소음도. 이 부분이 실제 생활 소음 규제 기준하고 비교를 해봐서 넘었다 안 넘었다를 판단하는 그 수치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음 진동 소음 측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야 저희도 대응을 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소음 측정 진행한다라고 하면 측정 지점은 예상 소음 피해 지점에서 지면에선 1.2m에서 1.5m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대가 높아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 창문이나 출입문을 밖으로 해가지고 0.5cm 이상, 50cm 이상, 0.5m, 1m 정도 떨어뜨려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dB 그냥 반영해서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시끄러운데 측정을 해봤는데 64dB이 나왔다. 창문을 못 열어가지고 안 열고 됐다라면 1.5dB 추가해서 65.5dB로 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측정 조건은 뭐 받침대 측정 손으로 측정 시에는 0.5m 이상 이격.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요 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손으로 들고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0.5m 이상 떨어뜨려야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미 자기들 다 재고 나서 부르는데. 네,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적어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희 소음 진동 공정시험 규제 기준에 의거해서 등가소음으로 측정한다. 5분 동안.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장에 가면은 옛날에 어디서 쓰든지 모르는 출처 모르는 소음 측정기를 들고 소음을 측정하고 계세요.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등가소음 측정도 안 되고 소음도는 막 널뛰고 있는데 얼마 나오는지 등가소음이라고 하면 평균 소음입니다. 5분 동안 측정했는데 평균 소음도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이건 뭐 땅 때리면 70 나왔다가 조금 지나면 55 나왔다가 이거를 사람이 평균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기존 그냥 그 소음 측정기 가지고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보정을 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네, 이게 언제 구매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 측정한 소음도가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소음 측정, 특히 민원 지역이 있다라면 적어도 소음 측정기 정도는 적어도 구매를 해서 우리 현장에서 나는 소음이 민원지에서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보정하는 기준을 알아야죠. 네, 아까 이제 그 차이값을 해가지고 보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10dB이 넘어가면 보정 안 합니다. 네. 그 배경소음이 높지 않으면 우리 측정한 값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dB 차이 나면 보정 안 한다. 그리고 사실 이제 측정 소음도에 그 3dB에서 9.9dB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RF에 의거해서 보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을 하나 짚자면은 9.9dB에서 저희 보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정받을 수 있는 수치는 마이너스 3dB이 최고입니다. 저희가 65에서 65 기준으로 본다면 68 넘어가면은 이미 보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줄여봐야 어차피 다시 재봐야 사실은. 근데 이제 보정을 안 하고 이제 3dB 미만 배경소음하고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저희 66이 나왔는데 현장 그 장비가 섰어도 64가 나온다. 2dB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럼 다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적어도 이 기준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보고 측정해서 빼주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런 기준은 알고 있어야 맞았을 때 재측정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무언가 지자체 공무원들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희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어설프게 처음 오시는 공무원분들은 측정 방법이나 보정 방법에 대해서 저보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이런 거는 좀 주무관님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반영이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빠져나가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dB 이상 고정 안 된다. 맥시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는 방법은 3.0, 3.1, 3.2, 3.3 그래서 수치가 올라갈수록 고정되는 수치는 작아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65dB이나 65dB로 맞은 거나 66dB로 맞은 거나 67dB로 맞은 거나 어차피 맞은 거예요. 물론 억울하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차이겠지만은 사실은 말해서 5번에서 맞았으면 맞은 겁니다. 이 수치가 저는 뭐 크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아요. 맞았다 안 맞았다 이렇게 개념 척도고 그걸 맞을 수 있느냐 안 맞을 수 있느냐에 좀 선별하는 기준.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런 것들은 알고 좀 저희한테 유리하게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좀 내부 좀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측정 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속이 2m/s 이상일 때는 방충망을 부착을 하고 측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까만색으로 써놓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미 잰다에 가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끼고 쟀는지 빼고 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걸로 제기에 만약 잘 안 받아줍니다. 근데 저희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풍속 5m/s 이상 시에는 측정 불가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짜 네이버 찾아가지고 공식적인 자료로 비상성 자료 찾아서 봤더니 이러했다. 이의 제기할 때 이런 걸로 제기를 해볼 필요는 있죠. 네, 이런 근거가 있다라면 같이 더 첨부하고 한 해 차라도 줄이고 처음에 뭐 1차, 2차 때는 모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4차, 5차, 6차 넘어가면서 작업 중지 쭉쭉쭉 늘어날 때는 이 한 해 차가 되게 큽니다. 한 번 더 맞고 덜 맞고 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천시.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묻지마로 그냥 브레이크 기사한테 그냥 때리라고 했습니다. 빨리 때리라고. 우천시에는 측정하지 못하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천시에는 공무원도 들 나옵니다. 나오기 싫겠죠, 비 오는데. 그리고 우천시에는 대다수가 창문을 닫아놓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요상으로 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의 제기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자체에서 점검을 나오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는 이제 공문하고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 보니 불합리한 우리가 뺄 지점이 보인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 공무원하고 얼굴을 붉히지 않는 선에서 이 제기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좀 구두 협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얼굴 붉히면 피곤한 건 내가 됩니다. 분명히 이제 아까 좀 말씀 좀 치사하고 좀 더럽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리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하면 족이 납부해가지고 언제까지 내세요 했을 때 내면은 20% 감경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딱 이 날짜까지 해가지고 조기 감경 날짜하고 이 제기 의견서 제출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이 제기하면 안 깎아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자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제기는 안 받아줍니다. 내가 한 건데 네가 표를 달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정말 특이한 사유가 있죠. 이제 누가 봐도 적정한 사례가 있다면 그거는 제외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통상적으로는 그냥 내세요 하고 다시 공문이 날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한 번쯤은 이러이러한 경우가 좀 불합리하고 우리가 조금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답변서가 관계가 없으면 오거나 진짜 인정을 받는다라면 과태료 취소로도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이제 명시가 된 경우 못하게 되는데 이날 풍속이 그 시간대 보니까 평균 풍속이 6m/s 이상이었습니다 라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내지는 그날 비가 왔다라는 그걸 제시한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뭐
본인이 쟀으니까 본인이 비교 왔는지 안 왔는지 더 잘 알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규를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소음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그 비상먼지 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다수가 걸리는 사항이나 21조입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 위반. 여기 지금 1항 마선하는데 2항은 사실은 준수하여야,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거 2항 위반했을 때는 결국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그리고 22조는 신고 관련. 그래서 특정 공사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안 했을 때는 그 과태료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얘는 과태료예요. 조항이 조금 틀려요. 그리고 방음 시설을 미설치한 경우에도 얘는 과태료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돌아보면 가설 획수를 비산먼지로 보면은 방지 시설로 보거든요. 얘는 설치 안 하면 벌금이에요. 얘는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통 때리면 아마 비산먼지로 때리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발견을 한다면 소음으로 그거를 때리는 경우는 사실 없고 대부분 때리게 되면 2조항 아니면 변경신고 특정공사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사고사례 관련돼서 네, 그 특정공사 관련돼서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조항 해가지고 계속 확인했을 때 조항하고 말씀드렸었는데 23조 1항에 보면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는 과태료를 때린다라는 말은 없어요. 말 그대로 명령만 하는 거예요. 소음시설 보강하세요 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과태료는 없어요. 다만 이거를 명령을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벌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무언가를 하세요 했는데 미준수라고 안 했다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약간 죄질을 나쁘게 막 벌금으로 나와요. 그런 법률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생활소음 규제를 또 초과하면 중지나 사용 금지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다. 매한 가지 내용이고 과중 처벌된다. 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음 관련돼 가지고 꼭 65dB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65dB 대부분 다 65dB이긴 합니다. 저희 관리 기준이. 근데 다만 여기 주간에 한해서 65dB이고요. 주간이라면 7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이 전에 조출 작업을 한다거나 이 이후에 야간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dB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22시 이후하고 00시까지 이 정도 할 정도 되면 터널이나 이제 거의 소음과 연관이 없는 그런 데들이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내지는 서울에서도 양생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소음이 안 나는 작업 외에는 이 시간에 사실 작업을 잘 안 하죠. 예,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기하고 있는 주거지역, 녹지지정, 뭐 주거개발진흥지구 쭉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 상가라든가 그 밖의 지역은 5dB 보정에서 70dB까지 관리가 좀 덜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당이 된다. 5dB 좀 올라간다. 다만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밑에 규제 기조로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특정 공사 장비 저희 굴삭기, 펌프카, 지게차 지게차를 나와 죄송합니다. 굴삭기, 펌프카, 천공기, 항타기, 뭐 브레이커, 뭐 기타 등등 저희 그 관련 11종 사용을 할 때는 3시간 이하 사용하면 10dB 그리고 6시간 이하 사용할 때는 5dB 기준치보다 보정해 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변경신고 해야 된다. 특정공사 장비.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점심시간 빼고 못 빼고 하면 될 것 같은 데가 아니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장비 시작 오케이 오늘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할 건데 몇 시간이야? 이게 점심시간 쉬는 시간 빼고가 아니고 다 포함 통틀어서 언제까지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파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간에만 10dB 보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발파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기준 중에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 날은 5dB를 기준치에 보정한다. 토요일은 파란 날이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런데 지금 법안이 토요일도 포함하는 걸로 지금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내년에 아마 내년 중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일하지 말아라라는 개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좀 이게 좀 치사한 부분인데 저희가 65dB하고 60dB 이 차이 되게 큽니다. 오늘 모 현장에서 오셨는데 예전에 그 펌프가 사살았는데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5시 한 30분쯤 해가지고 공무원이 체크하러 왔어요. 소음을 쟀어요. 63dB이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공무원을 못 가게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버팅기고 6시가 넘어가서 레드콘 사살할 때 잡아서 잽니다. 레드콘 끊을 수 없잖아요. 61dB이 나왔어요. 걸렸습니다. 이 시간도 충분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음 관련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소음 위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과태료도 쭉쭉쭉 올라갑니다. 행정처분도 그 관련돼서 올라갑니다. 네,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무한정 올라가냐 시작부터 끝까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 1년간 마지막 맞은 날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2월에 1차 위반했다. 1차. 21년 1년 8월에 맞았다. 2차. 근데 22년 3월에 맞았다. 그럼 1차하고 1년 넘었네. 그럼 이게 2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맞은 최종 맞은 날로부터 1년치만 합산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누적 차수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잠깐 그 비상권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가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좀 맞춰줄 수 있는 부분 맞춰주면 그 해당 사항에 따라서는 그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그 항목별 과태료 사항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소음 규제기를 똑같이 위반을 했더라도 저희 특정공사 대상 현장이다라고 하면은 과태료가 좀 더 셉니다. 60, 120, 200. 저희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거 사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해당이 안 된다라면 금액이 좀 작게 때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안 했거나 변경신고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과태료가 있다. 그리고 방음시설을 설치 안 한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그리고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 이행 시행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기준 있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행정명령이. 그래서 과태료 맞고 개선 조치하라는 이 공문을 같이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조치 완료하고 보고를 해야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빨간 거 써놨는데 위반 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각 처벌한다 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있던 날 이전에 최근 1년 맞은 날로부터 최근 1년으로 누적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자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날라오냐, 행정처분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2차, 3차까지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작업시간 조정하세요. 소음수도 발생이 분산하세요. 방음시설 설치하세요. 저소음기계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1, 2, 3차를 줍니다. 그럼 저희는 이때 맞춰가지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4차부터는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작업 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다 죽여라가 아니고요.
특정공사 장비 쓰지 마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공무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이제 그 아래에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냥 현장만 보고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쓱 보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안 쓰고 있어요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하는 건 아니다. 안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안 쓰고 있는 거 분명히 공무원이 한 번은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본인이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확인한 경우에는 아 그럼 이제 풀었으니까 하세요라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관련돼서는 반드시 언제까지 다 중지했습니다. 뭐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예 됐습니다 하세요 하던가 아니면 가볼게요라고 하던가. 문제는 여기서 하세요 가볼게요 아 확인됐네요 까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면 미이행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작업 중지 마지막 날. 예. 그럼 오늘 무조건 신고를 해야 오늘날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작업 중지 내 개선명령 주잖아요. 주치명령도 같이 주치결과 같이 내야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면은 얘네들이 아 알겠습니다 일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봅니다. 주무관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같은데 쓱하는데 괜히 쳐다보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면 그거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3조에 따라서 미이행한 경우에는 사용 금지 명령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러면 아예 공사 중지도 떨어질 수 있다. 전면 중지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행정처분 기관의 규제 기준 이하로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나서 개선 명령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벌어지면 사실 FM은 또 때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의 조금 성향에 따라서 이 기간에 자기가 땜빵을 할 테니까 이때 빨리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좀 그거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른 거고 실질적으로 개선 명령 기간이라도 넘으면 차수 올라가면서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점검 대응인데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은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공무원들이 민원에 의해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자유로 측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측정하고 와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민원 안 들어와도 사이 안 좋으면. 그래서 좀 이렇게 항상 유대관계 조금 친절하고 잘 그 사전에 찾아가서 협의하고 하면서 좀 원만한 관계, 또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좀 넣어놨고요. 그래서 뭐 그 외의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정공사 신고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공사는 없습니다. 저희 토목, 건축, 뭐 해체, 토공, 어디 하나에는 저희가 이 사이즈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규모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작은 규모예요, 사실은. 건축 연면적 1000여 저희 1000여 만회 배도 아니고 1000여 배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최소한 이거 10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전부 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이 이하 이내에서 5인 이상의 이 대상 장비 11종을 사용하는 경우, 저희가 5인 이상 뭐 굴삭기 안 쓰는 경우가 현장에 있나요, 사실. 공사 들어가면 뭐 당연히 우리 2년 이상 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 다만 면제 대상이 있다. 어디냐? 산업단지, 전용 공업부처, 수출 자유구역.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공사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몇몇 분 계실 거예요. 나 산단 조성하고 있는데 왜 나는 했지? 있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지역 구분이 산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조성을 하고 있는 거지. 추후에는 산단이 되겠죠. 지금 현재 부지의 부지의 용도가 산업단지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지역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변경 신고 관련돼서 항상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사기간 연장하거나 설치대 변경하거나 저감 대책 바꾸거나 공사 규모 10% 늘어나거나 그리고 특정 공사 대상 장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제일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검토 방법 사실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한데요. 저희 특정 공사 장비 신고 내역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내역을 그쪽에서 제대로 적어줬는지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적어줬는지 반드시 좀 오기 전에 사무실 복귀하기 전에는 확인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부분 저희가 뭐 필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저희는 7시에 냈는데 7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얘는 그냥 8시로 적어줬네? 이런 경우들. 네. 사실 이 현장 가서 물어보면 저희 특정공사 작업 시간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챙기고 갈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사 기간, 종료일이라든가 내지는 저희 신고된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을 반드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음주간 관련돼서도 이제 판 설치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업체 요청하면은 성능 검사서 다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파 파손 그리고 틈새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다. 저희 가설에서 망가지거나 밀실하게 설치해야 된다. 망가지지 않고 밀실하게 설치해야 된다. 그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소음 측정 하셨어요? 그러면은 안 했는데 가서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측정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설 방음벽 밑에서 재는 거는 실질적인 소음 측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설 방음벽 뒤에서 재면 당연히 1dB이라도 적게 나오겠죠. 제가 에어 방음벽 뒤에 가서 재고 옆에 가서 재보면은 그것만 해도 5dB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가설에서 뒤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재면은 뒤에 있으니 덜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사는 데 가서 물론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계단실이라든가 좀 근접한 데 가서 측정을 해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등가 소음 측정을 해야 된다. 아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저희 펜스하고 아파트 외벽하고 딱 1.2m 떨어져 있었어요. 자질해 봤는데 네. 하도 걸리니까 이제 안 되겠어가지고 근데 또 제가 측정을 하면 안 나와. 64점 몇인데 얘가 되니까는 66이 나와. 65점 몇이 나오더라고.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또 진짜 이제 대놓고 한번 같이 한번 재보자고. 공무원인데 그래서 우리 거랑 공무원 거랑 두 개로 잰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냐고. 그럼 내가 이거 이후로는 차이 나는 것만큼 보정해서 몰란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잴 때는 현장에서 재는 게 아니고 민원지에 가서 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음 측정하고 나면은 조치 결과를 어떻게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조치를 할 건지가 좀 수립이 돼야 된다. 나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더러 재요 그냥. 재는데 넘었으면 뭔가 조치를 해야 재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자는 측정하러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조금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와야지 앞에 현장 앞에 지나가다가 이 친구가 지나가면은 현장에 연락해서 조금 조용히 하라고 소음 작업 잠깐 쉬었다 가자고 이런 관리라도 한 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저희 실질적으로 좀 이제 만약에 진짜 그렇게 접근하면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한 라인 예를 들어서 무전 채널을 맞춰 장비 무전 채널을 맞춰준다든가 그래서 한 방에 좀 일괄 전파하고 줄일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야 지금 잠깐 5분만 쉬었다 갈게요. 공회전하세요.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민원 관련돼서는 좀 이제 예상이 사실 되거든요. 현장 딱 들어가 보면 여기 민원 나오겠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사전에 방음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 적어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은 좀 구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천공기 관련돼 가지고
올해 이상하게 청구기 관련돼서 그 과태료를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 앞 옆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있는 경우가 몇 개가 있었는데 돌려가면서 그냥 하나씩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3m, 여기도 3m 뭐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다 못해 이제 저희 방진막으로 설치하고 있는 이 막을 방음 천막으로 좀 대체를 하게끔 해서 운영을 해라라는 기준이고요. 아니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 크레인 들고 있으면 서비스 크레인 들고 있는 구조로 해서 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현장에서 암이 받치는 깊이가 대충 나오거든요. 물론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5m 정도 들어가면 암이 받치더라 라고 한다면 저희 파일 근입 깊이에서 15m 구간 빼면 나머지 잔여 구간에다가 저기 한타기 상부 오고 높이 구하면은 대충 얘가 이 상부 오고가 떨면서 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이상으로는 그거보다는 1m든 2m든 높아야 방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여건을 설치를 해라 라는 개념에서 좀 기준을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펌프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무지 많이 맞았습니다 올해. 그래서 적어도 펌프카 쓸 때는 저 펌프카에서 가장 소음 많이 나는 압축기 부분 그리고 요 앞에 엔진룸 부분 요 두 부분은 그래도 방음 시설을 좀 설치하고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 이제 일괄 적용 사례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후면부 압축기 부분은 선호식 그리고 민원지 방면으로는 그 에어방음도 일자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다라면 예, 이 앞으로 막는 게 맞고요. 이 옆으로 이쪽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옆으로 막아줘야겠죠. 이런 쪽으로. 그런 게 민원지에 대한 보양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괄로 저희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공문을 좀 뿌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시설도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좀 넣었는데요. 아예 완전 장비 둘러싸는 개념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양식을 넣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기성품만 넣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진짜 그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가설방어판으로 해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조립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앞뒤를 뺐다 붙였다 해가지고. 근데 가설방어판 효과는 사실 제가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에어방어벽보다는. 네, 에어방어벽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니 효과 한 2데시벨 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 운영을 하는 방향을 찾는 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 라는 개념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엔진룸 쪽에 방음 시설 그리고 이제 뭐 엔진룸 안에 방음판 저소음 장비 사용, 브레이커 사용 시에 이제 에어 방음벽 네, 주변으로 해가지고 장비 주변으로 설치하는 부분들, 천공기 사용하게 되면은 천공기에 방음 처막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완벽하게 장비 둘러싸서 장비 잘 안 보이긴 한데 요 안에 요게 지금 장비 리덕이긴 합니다. 바짝 붙여가지고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든 거고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얘는 자입으로 세웠는데 얘는 안 져가지고 여기 달아가지고 지금 와이어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현장에서 하기 힘들어가지고 했던 거고요. 완전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외에 이렇게 뭐 가설 방음벽을 올린다거나 내지는 에어 방음벽을 달아낸다던가 그리고 그 아예 진짜 펜스보다 많이 높은 에어 방음벽을 드린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저희 보면 요만큼 지금 이제 빔으로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저희 설치할 때부터 이제 지방 기초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반영 안 된 상태에서 기초가 설치가 된 거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하면은 리스크는 분명히 따르는 건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아파트가 가까이 있고 또 이제 아파트가 있다 보니 바람을 좀 덜 탈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했던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까치발에 운접해가지고 올려낸 케이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비 부분, 저희 한타기나 이런 거 부분 많이 하는데 엔진룸이나 이런 거 아파트 가까이 있으면 둘러싸는 것들.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한타기에 이제 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 방음청 바퀴가지고 좀 서비스 크레인 들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파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많이 합니다. 5m 정도는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더라. 업체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제가 사서 한 거거든요.
엄청 되기 싫어. 왜냐하면 두 번 해야 되거든요. 얘 덮고 얘 덮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얘 오고 얘 오고 이제 그 계산 장비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완전히 싫어합니다. 네, 하도 힘들어서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있다. 그리고 발파할 때 지역에 따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한 단계 낮춰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뭐 소규모 학교 정밀진동으로 가면 아무래도 소음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파할 때 이렇지 않더라도 한 번 발파할 때 묶어가지고 발파하는 발파 공수만 조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발파 5번 하고 6번으로 나눠서 하면은 한 방에 터트리는 화약 수량이 줄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뭐 많이 하는 거라서 폴리카보네이트 깽콩마블 방출 낼 때부터 이런 건 챙기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깽콩을 할 때 여기 민상희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여기 다보게서 했던 건데 깽콩 외부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해당 민원지 주변에 그 깽콩 외부 저희 수직망이죠? 다 붙여서 이 안에서 작업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소음 저감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알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드롭다운이든 뭐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받아치기가 안 되면 사실 아무 무용 지문이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나씩 끼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 방에 떨궈버리면 똑같은 소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추진대 다 깔았지만은 최초에 몇 개 던질 때는 괜찮겠지만 이 추진대 위에 몇 개 자재 쌓이면 이제 땡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민원지가 근접해 있다라면 그 동에 대해서는 좀 받아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설시부터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장비적으로 이제 호이스트 인버터형 저소음 모터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작게 좀 고민해 보면 예를 들어서 호이스트에 여기 T바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호이스트가 올라갈 때마다 요 바가 얘를 땡땡땡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그런 소음도 마찬가지로 작게 여기다 고무바 하나 씌우는 걸로 적어봤을 때 아이디어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철근 가공할 때 여기 쇠롤러잖아요. 여기에 던져가지고 맞춰보면 많이 나는데 장판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아놓으면 덜 할 수 있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사례입니다. 오, 빨리 해야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네, 사고 사례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브레이커 작업하는데 상부에 걸리고 나서 상부에 그 저희 아까 방음판 길게 붙여가지고 설치를 해서 덮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프가 위치를 여기 사진 찍은 데가 아파트 라인입니다. 아파트에서 보고 찍은 건데요. 이 앞에서 작업하던 거를 아예 건물 뒤로 옮기면서 조치를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측정을 해도 좀 수치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과 관련돼가지고 규정을 세웠는데 이게 밀실하게 앞쪽으로 와서 여기 앞축기 부분을 충분히 덮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얘를 뒤에다 설치해 놓다 보니까 얘는 그냥 다 오픈인 거예요. 앞축기 부분이. 그래서 앞쪽으로 땡겨서 설치하고 명확하게 좀 민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시설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내용을 나왔고요. 그리고 펌프카 위치라든가 대기 위치들 변경함으로써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수적인 요인들도 있다. 그래서 뭐 다 대부분 다 뭐 작업하다 뭐 걸렸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조치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주골 현장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아예 작업 구간에 다 씌워가지고 사실 얘는 일반 천막이라서 소음 저감 효과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눈에서 안 보이면 들리는 것도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관련돼서 저희 이런 조치해 왔다. 이거는 뭐 저희 LNL로 나간 부분이라서 충분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인데요. 이거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정공사 사전 신고 내용에 이걸 현장 점검하고 관련돼서 민원 관련돼서 소음 측정하고 있는지 좀 본다. 그리고 정도 검사는 저희 2년 주기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3차부터는 이제 1년 주기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소음이 사실은
가까이 있고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리스크로 따져보면 미세먼지가 더 큰데요. 힘들게 하는 게 얘가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현장 관리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사례들 좀 공유하면서 현장에 반영해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시간이었고요. 혹시 뭐 관련돼서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강의를 잘합니다. 네. 너무 길게 해서 그런가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언제라도 저희 뭐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항상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리면은 공무원 성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얘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시설물만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뭐 했으면 다음번에 뭐 추가할 건데 뭐 추가할 건데 뭐 추가할 건데 근데 저희가 한 방에 이거를 다 풀어놔 버리면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소음물 저소음 장비가 나와도 소음이 줄어야 되는데 장비는 다 옛날 거 그대로 쓰면서 소음만 이렇게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 관리 안 되거든요. 그럼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좀 추가할 수 있는지 다음번 것도 사전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저는 교육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는 저희 이제 잠깐 쉬셨다가